반도체 핵심 원료인 갈륨 등 주요 광물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 때 중국 기술 통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는 첨단 분야에 집중된 어떤 스마트 제재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첨단 분야가 아닌 분야는 약간 그 틈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 장비들은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실제로 ASML 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경우 올해 매출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전히. 결국은 미국이 제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중국 반도체의 연간 생산량 그래프인데요. 어마무시하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트럼프 1기랑 비교를 하면은 대략 한 2.2배 정도 이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중 제재가 예고되고는 있지만 이 중국은 이 굉장히 큰 내수 시장 그리고 강력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나 전력 반도체 또는 아날로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현재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부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는 분야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성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으로 이루어진 현재 D램 3강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D램 생산 설비 투자를 늘리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잠재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이런 있습니다. 가운데 중국 당국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에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어렵게 본다고 아까 그 시가총액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는 어떤 기술의 조금 격차가 줄어든 부분 또 우리가 혁신에 있어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량 확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정말 눈여겨보는 부분은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반도체 기술이 왜 무섭고 왜 강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국은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기술과 그 장비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네들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키워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AMEC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더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됐으니까 뭔가 중국을 확 막아줄 때 이때가 기회 아닐까? 이거 놓치면 중국이 또 확 따라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D램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중국 반도체의 이 수출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면 국내 업체들로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미국은 중국에 대한 통제와 함께 대만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분야를 좀 다각화하려고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 파운드리 분야에서 좋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뭔가요? 미국이 막아주는 거를 저희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갖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스스로 발전해야 되는 거구만. 오늘 쌤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기술적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은 더 세분화되고 또 분업과 협업이 더욱 강조되는 이런 형태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반도체가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튼튼한 반도체 생태계, 이게 과연 뭘까요? 네.
튼튼한 생태계.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생태계. 한국의 반도체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 1등은 예.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2등은 SK 하이닉스. 하이닉스. 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럼 3등하고 4등은 어디일까요? 한국 반도체 회사 중에요? 3, 4등이요? 네, 없는 한국에 거 아니야?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회사 중에 반도체. 만드는 데가 또 있었어? 반도체? 아무도 몰라요. 예, 네, 대부분은 이렇게 잘 모르세요. 네, 심지어는 반도체 회사의 임원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오, 진짜로? 네,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의 현실이자 반도체 생태계가 약하다는 반증이 되겠죠. 특정만 한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네. 지금 말씀드린 손톱만한 D램 반도체 네. 그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기계 찍어내면 금방 하는 거 아니야? 하나면 개발 기간 뭐 이런 거 빼고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가 투입이 돼서 칩이 돼서 나오는 그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더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아니면 않을까요? 하루 정도? 이렇게 툭툭 찍어서 그냥 기계로 이렇게 칙칙하면 칙. 그 TV에서 광고 이런 데 동해물과 막 반도체 지나가는 그거 보면 금방 찍히는 것 같아. 한 2분, 15분? 예, 반도체 만드는데요. 3달 넘게 걸립니다. 하나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웨이퍼가 들어가서 칩으로 나오기까지 얘기합니다. 아, 오래 걸리는구나. 되게 뭐냐면 오래 걸리네. 자, 그 과정 3달 동안 24시간 돌려야 돼요, 또 그거를. 그러네. 네, 24시간 3달 동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 장비들 그리고 또 소재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는 설계부터 장비, 재료 그거를 조합하는 전체 시스템 기술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골고루 발전해 나가는 게 결국은 반도체의 건강한 생태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도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처럼 딱 들으면 알을 수 있는 네. 그런 세계적인 업체들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근데 우리나라가 뭐 소위 말하는 반도체 강국인데 그동안 소부장 그쪽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텐데 아직 우리는 좀 약한 이유가 뭔가요? 예, 뭐 소부장을 키우기 위해서 뭐 정부나 기업들이 노력을 안 했냐 그건 아니죠.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소부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도체 소재 업체들 뭐 기업 방문을 가서 이제 만나 보면 그리고 질문을 하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결국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력. 결국은 인력, 인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인재들이 어떻게 이 소부장 기업들이 오게끔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정부가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줘서 그 소부장 분야에서도 좀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고 뛰어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게 뒷받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소부장 기업들을 좀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회사들 좀 합쳐가지고 네. 좀 더 큰 회사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소부장 업체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TSMC, 뭐 인텔, 뭐 이런 데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서로 동반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러한 협력 파트너를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를 하청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함께 커갈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할 때, 즉 서로 공생하는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때 AI 시대에 필요한 서로 공생하면서 커갈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목소리도 많이 들으셔서 쌤께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강조한 그 기업의 혁신 그리고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 이것도 결국은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대가 오든 또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제품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하고 키워나가는 인간의 힘이, 인재의 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누구 하나의 힘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이건희 또 제2의 앤디 그로브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
사회, 기업들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사실 한국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가 반성문을 써냈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현재의 부진을 반드시 저는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시 기대를 걸고 투자를 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